이 기조연설이라고 하니까 좀 엄숙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돌려드렸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적국이, 바로 적이, 나라는 아니지만 적이 핵 개발을 했는데 불구하고 당사자인 한국에서 핵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일체 나오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죠. 북한이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을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시도한 게 6번 시도를 해가지고 한 번 거의 성공해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정일, 김일성을 암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살찐 돼지고 반드시 김정일과 같은 야윈 늑대에 먹혀버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마침 공개적으로 처음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국민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역사적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문제를 여러 번 지적을 해보는데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국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4차례 전쟁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주둔하면은 그 국민 정신이 반드시 망가진다. 그걸 두려워해서 우리는 어렵지만은 미국 군대를 불러들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핵 개발을 하자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김정일을 암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에 우리가 무임승차하면서 우리는 웰빙 생활을 즐기다가 보니까 국민, 공무원, 대통령까지 정신이 망가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 의미도 있고 동시에 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 것이냐, 우리가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주인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류국가로 간다면은 우리가 백성, 노예 근성으로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인류국가가 된 나라는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나라가 인류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 핵무장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국가가 거듭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핵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논리가 정교합니다. 그러나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항상 논리가 허술해요. 왜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래의 꿈과 이상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좀 막연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 역사입니다.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놓을 때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종합공업을 건설할 때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88 올림픽 저거 절대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영종도 공항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핵 개발은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 개발은 가능하다.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제가 핵 개발과 관련된 정부한테 물어보면 지금 이 시각에 국가 의지로서 핵 개발을 하자고 했을 때 몇 년 걸리겠느냐. 2년이면은 북한보다 훨씬 더 좋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2년이면은 제철이 있었을 원심분리기 다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 물론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핵 개발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핵 개발을 하면 경제 봉쇄를 당해가지고 한국의 경제가 견딜 수 없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핵 개발을 한다고 경제 봉쇄를 당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외국의 압력을 무릅쓰고 특히 미국의 압력을 무릅쓰고 핵 개발을 한 나라가, 해서 성공한 나라가 3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아니 이 3나라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 매년 미국으로부터 30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30억 달러. 파키스탄 대테러 작전에 협조한 대가로서 미국으로부터 매년 15억 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 1998년에 두 번째 핵실험을 했죠. 벤청은 1974년에 했습니다. 1998년에 핵실험을 했을 때 클린턴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곧 하다가 보니까 안 먹힙니다. 인도의 경제가 크고 경제 제재를 하니까 오히려 미국이 손해를 보게 됐어요. 곧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는 관계로 미국과 인도는 미룰 관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미룰 관계고 군사적으로. 자, 그러면은 핵 개발을 시도하다가 경제적으로 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러느냐?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 이익에 도움이 된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 전쟁에서 협조해준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아니,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만약 세계 5대 공업국가입니다. 한국은 세계 7대 무역국가예요. 세계 7대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중국 편에 서버린다면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버틸 수 있습니까? 일본도 중국 쪽에 갑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가장 큰 전략 목표인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핵무기 개발을 해도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지 못합니다. 부시 회고록이 작년에 나왔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002년 10월 달에 텍사스의 크로포드 결장으로 목장으로 강태민을 불렀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중국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핵 문제를 같이 해결합시다. 이러니까 강태민이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 1월에는 강태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못 막는다면 우리는 일본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 만약 외교적으로 안 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육자회담이 열렸다는 거예요. 육자회담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자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부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김정일을 믿을 수가 없다. 육자회담은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것은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돼야 된다. 이 말은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뜻이죠. 부시 또한 육자회담의 허용성을 부정을 합니다.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도 최근 회고록에서 육자회담의 기능을 부정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북한 정권은 핵을 가지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북핵에 대응해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중국이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위키리크스의 전문에 보면은 이광효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핵 개발로 대응을 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방관할 것이다. 왜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한반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핵 특급이라는 뉴클리어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쓴 리드라는 사람과 스틸만이라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이 지원한 것이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을 통해서 핵 확산을 시키면서 북한한테 사실상 핵 개발을 지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일은 2004년에 고이즈미를 만났을 때 이렇게 틀어놓았습니다. 그 회의록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절대로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딱 실토를 했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을 하면은 육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개발은 절대로 핵개발 저지는 불가능하다. 육자회담은 7년 동안 해온 결과 국제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됐다. 중국이 갖고 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소형화해가지고 미사일에 갖다 붙여가지고 휴전선에 핵미사일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핵미사일의 휴전선 근방 배치라는 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초일기처럼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뭘 할 거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핵미사일을 휴전선 북방에 배치를 해놓고 한반도, 일본, 미국을 딱 겨냥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천안함을 북침시켰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핵을 가지면은 김정일은 이런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핵을 가지고 남침을 해도 절대로 우리는 반격을 당하지 않는다. 핵을 가지고 남침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서울을 포위한다. 그러면 거기서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고 제의를 한다. 휴전에 불응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갈을 놓는다. 그러면은 한국의 물렁한 국가 지도부가 결전 의지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휴전을 받아들일 것이냐. 휴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반격을 한다 하더라도 휴전선 이북으로 만약 유엔군이든지 미군이든지 한국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핵 쓰겠다고 공갈을 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북한 지역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 미사일의 전략적 배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핵무장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무장은 가능하고 비율제로 가능하고 이것은 국제적 질서에 비춰서도 정당한 것입니다. 왜 정당하냐? 이것은 국가 생존을 위한 자위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핵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면 그 원칙이 자위적이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라 합니다. 합법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핵개발은 다 불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법적입니까?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가 핵개발한 게 거의 불법적으로 한 겁니까? 당당하게 했습니다. 자, NPT 잘 아시겠지만 NPT 10조에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경우를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한국에 적용되는 거죠. NPT 10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PT 조약상으로 10조에서는 각 조약 당사국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 핵이죠.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보해야 한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핵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다. NPT를 탈퇴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제재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핵개발 논의는 우리가 비밀리에 박정희 시절처럼 비밀리에 해야 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제 여론에 호소하면서 해야 된다. 우리가 피해 당사자다. 북한 핵개발의 피해 당사자고 육자회담이 미적거리는데 우리가 피해 당사자다. 그래서 우리는 핵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시킬 것이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그 오원철 수석이라든지 몇 분이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민의 선택이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저는 핵개발 자위적입니다. 자위적 핵개발 촉구 범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가지고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80% 이상이 우리 핵개발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핵 개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60% 이상이에요. 압도적입니다. 이것이 형성이 되면은 정치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 정당에 요구를 합니다. 당신들 국회의원 선거,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할 때 자위적 핵 개발을 공약으로 걸어라. 국회의원들 걸고 대통령 후보도 걸어라. 그런 정당도 나오라. 없으면 정당도 나오라. 그런 후보, 그런 정당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낙선 안 하기 위해서 민주당까지도 자위적 핵개발 하자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론이 80%가 되면은, 80% 되면은.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정부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과 함께, 물론 정부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으니까 언론 자유가 없는 것이죠. 언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라당, 국회의원, 언론,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단한 여론 구조만 만들어 놓으면은, 즉 자위적 핵개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의 식민지가 된다. 우리는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 대국민 설득작전을 저는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책임 있는 국민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한미동맹에 무임승차 해가지고 연평도 도발을 당하면 우리가 폭격을 하면 될 텐데,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폭격하지 않고 오바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항모함 보내주시오 하는 이런 식의 외주 국방이라고 누가 그럽니다. 그런 것을 국방도 외주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미국에 매달리지 말고 미국이 우리한테 매달리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만한 몸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박정희 시대 때 한국입니까? 지금 한국의 총체적 국력, 군사력, 외교력,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죠. 우리가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몸값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몸값을 가지고 핵개발을 한다면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더구나 미국은 속으로는 핵개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시가 그런 이야기를 강태민한테 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해주면은 눈 감고 있겠다. 그걸 또 이용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게임 논리로서, 예컨대 아까 이상훈 장관님 말씀했던 대로 육자회담에 참석해가지고 또는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딱 선언을 해가지고 앞으로 1년, 우리는 1년밖에 시간이 없다. 1년 이내로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NPT 탈퇴한다. 뭐 핵개발 한다는 이야기 할 필요 없이 NPT 탈퇴한다. 동시에 남북한 뭡니까? 비핵화선은 그것을 일찌감치 폐기했어야죠. 이건 실효가 되는데 그것도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탈퇴하고 나서 뭐 IAEA 사찰단을 추방하느냐 그냥 두느냐 하는 거는 또 그때 가보면서 하고, 딱 탈퇴를 선언하면 그 즉시로 한반도의 핵 문제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할 이야기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았다. 이렇게 참으면서 북한이 핵개발하는 걸 알면서도 국제사회와 남한 정부가 얼마 도와줬느냐? 최소한 150억 달러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핵개발한다고 해서 경제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본보기가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여론과 그것을 받아들인 국가 지도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출발점은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생존 수단으로서, 생존 차원에서 자위적으로, 평화적으로, 즉 남을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핵개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